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0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시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 양평1, 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공포 시행되었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 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 가이드러너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러너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 경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러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러너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경기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규모 대회인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 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보조 인력에게 대회 운영 기준을 근거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조례 등 법적인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2명 중 1명이 고혈압, 4명 중 1명이 당뇨병에 시달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2018, 학술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과 국립재활원, 원장 이범석, 은 3월 18일, 목, 오후 2시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에서 장애인 건강.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를 주제로 학술회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현장 참여자는 발표자와 토론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하도록 생중계됐다.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2018년은 2019년 8월에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2018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국가통계 포털 http://cosiz.kr 국립재활원 누리집 http://www.nrc.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질병 양상, 의료이용, 진료비, 사망률 등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장애인 보건 분야 최초의 국가 승인 통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더욱 신뢰성 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국민과 특히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의 장애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조기 지정한다. 3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생산시설 지정 심사 결과 통보.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심사 상담 서비스도 시작.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이하 생산시설, 지정을 당초 4월 말에서 이번 달 중순으로 최대 한 달 이상 순차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이 조기 확정되어 공공기관의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생산시설 경영 지원 및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시설이나 품목과 관련된 문의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사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앞으로는 심사 관련 지뢰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간 원거리 또는 유선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던 생산시설 및 예비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꿈들의 누리집 https://www.goziz.c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 홈페이지 참고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문의.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2-3433-0635 jspower@gadi.or.kr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은 4월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금년도 구매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
부터 4월 27일 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또한 9만 5천 명을 넘어가고 있어 3.15 기준 확진자 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의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적합한 심리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 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공휴일 방학에도 돌봄 서비스 제공. 17일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3곳, 화성, 파주, 광명, 운영. 경기도가 17일 화성시, 파주시, 광명시 등 3곳의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 만 6 물결표 쌓인 12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도 한다. 도는 2019년 도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도시형, 산업단지형, 복합형, 농촌형 등 4개 유형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설치 희망시군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화성시, 대도시형, 광명시, 복합형, 파주시, 산업단지형 각각 선정돼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다. 농촌형 지역으로 선정된 여주시는 6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각 센터는 정원 20명 규모로 센터당 3명의 아동돌봄 전문 종사자가 만 6 물결표 쌓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밤과 후인 14시 물결표 쌓인 19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유형에 따라 등교 전 돌봄, 저녁 돌봄, 방학 돌봄, 토요일 돌봄 등 다양한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돌봄 종사자 교육, 지역 돌봄 시설 운영 컨설팅,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도 병행한다. 지역별 위치는 화성시 향남읍 언덕마을 18단지 내, 광명시 소화동 소화휴먼시아 내 단지 내, 파주시 운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전화상담, 지역번호 031-220-39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순름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돌봄받을 권리를 위해 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며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모델 보급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내 반찬 판매 행사 통해 노인 일자리 생산품 홍보. 경기도가 노인 일자리 생산품 홍보를 위한 청내 반찬 판매 행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해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요처 부족과 홍보 문제 등으로 사업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흥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 중인 시장형 사업단 아상맛드림의 반찬을 매주 1회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37번의 판매 행사를 통해 약 1,871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당일 만든 반찬을 구입할 수 있어 청내 직원들의 호응이 높으며 사업단 참여 노인들 역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만족도가 높다.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 중인 A 노인은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 유지도 되고 삶의 활력을 찾았다. 출근할 곳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신다고 생각하니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앞으로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 행사 외에도 다양한 신규 노인 일자리 발굴과 생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해 노인 소득 창출과 행복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